다섯 번째입니다. 5조.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그 난이도를 또 이제 어떤 그 개념 확립에서 문제성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일단 운동량이라는 요 용어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라는 요 용어. 여러분들 운동량과 운동에너지, 이게 의외로 말이야. 이 구분을 못한다고 아우성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지도 많이 공부를 하면서도 도무지 운동량, 운동에너지 구분되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별로 다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또 운동량도 질량과 속도랑 관련되고 운동에너지도 질량과 속도 관련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운동량은 이제 mv, 운동의 2분의 mv 제곱.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 이거죠. 이게 바로 이제 결국 뭐냐면 수학식에 얽매여서 겉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질량, 속도. 그럼 그 외에 왜 뭐가 다른 점이 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운동과 운동에너지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예. 내용이 달라요. 자,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한국인이 겪는 비애입니다. 이걸 혼동하는 것은 말이 비슷하게 생각해서, 비슷하게 시작해서 그래요. 운동량, 운동 에너지. 뭔가 비슷한 느낌부터 들어버리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어감 차이예요, 결국은. 어감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김달수고 얘가 김딜수야. 그럼 김달수랑 김딜수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김달수고 얘가 박달수야. 뭔가 확연히 차이가 시작이 돼요. 김달수, 박달수. 뭔가 다른 거 느껴진단 말이야. 결국 단어적인 면인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이거를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왜? 말을 하면서부터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니까. 운동량은 모멘텀, 운동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 분명히 발음도 틀리고 스페링도 다르죠. 그러니까 뭐 이걸 구분하고 자시고하는 이런 강의도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제가 거기 가서 영어를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운동량, 운동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우리가 마음대로 단어를 바꿀 거냐?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방법은 역시 물리량은 정의가 중요하다 그랬죠, 물리는. 그 정의를 확실히 하고서 구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것은, 자, 뜻이 뭐냐, 정의가 뭐냐, 이제 이걸 풀어나갈 겁니다. 이때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거, 이거를 잘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에게 설명 가능하듯이 돼야 돼요. 그냥 들어서, 맞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건 아니에요. 알겠죠? 항상 중요한 겁니다. 설명 자체. 비교 논리 필 건데. 자, 여기에 지금 M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제 F라는 힘을 줬습니다. 이때, 이 F라는 힘을 여기서 툭 하고 준 거예요. 자, 툭이란 건 매우 짧은 시간, 무시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툭 하고 줬어요. 그러니까 힘이란 것은 뭐의 변화를 주는 거라 했어. 속도의 변화를 주는 거라 했죠. 정지했던 상태에서 분명히 속도가 변하겠죠. 증가할 겁니다. 이때의 요 속도가 예를 들어 임의적으로 0이라는 정의 상태에서 1m/s로 증가했다 이거죠. 자, 이걸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 보자 이게야. 자, 첫 번째. 어떤 M자리 물체가 있었는데, M자리 물체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F란 힘을 툭 하고 주었을 때 요 경우와 다른 점이 2배의 질량을 갖고 있는 놈한테 준 거야. 그러면 요 툭은 분명히 짧은 시간에 했습니다. 지금 질량이 커졌어요. 그럼 질량이 커졌다는 것은 본뜻 뭐가 커졌다고요? 관성이 커졌다. 그렇죠? 질량이라는 건 관성의 크기라 그래서 관성의 크기. 그러니까 관성이 커지니까 변하기 싫어하는 성질이 커지겠지? 변하기 싫어요. 그럼 속도 변화가 크겠니? 작겠니? 작겠죠. 그러므로 결국 속도가 변화할 때 0에서 1까지 못 변하고, 자, 질량 2배 커졌다 이거죠. 그럼 제로에서 속도 변화는 얼마가 되겠어요? 0.5. 그렇죠. 그래서 속도 변화가 분명히 요거보다 작아진다 이게야. 즉,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뭐냐면, 질량과 그 다음 속도의 변화는 서로 간에 무슨 관계다? 반비례가 될 수 있겠구나. 관성의 뜻이죠? 그래서 일단 이 툭 이거는 시간 짧게 한 겁니다. 요런 결론 하나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M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F란 힘으로 툭 하고 줬다 그랬는데요. 이때 요 연속적으로 F란 힘을 툭 하고 F를 또 준 거예요. 그 F 툭 이거 할 때마다 속도가 0에서 1로 증가했었죠. 근데 이건 뭐예요? F 툭 F 툭 두 번이지. 그럼 F 툭 F 툭 이 말은 EF 툭 이거랑 똑같은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 똑같은 거야? EF란 힘으로 무시할 수 있는 시간을 툭 한번 준 겁니다. 같은 질량에다가. 그럼 이때는 속도 변화가 몇 배가 되겠어요? 2배가 되겠죠. F2 한 번에 0에서 1이니까 F2, F2, EF2 이거는 0에서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0m/s가 2m/s 될 것이다 이거죠. 결국은 또 하나의 결론은 역시 힘은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힘과 속도 변화가 무슨 관계가 될 수 있다? 비례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번에는 말이다. M에다가 원래 F란 힘으로
툭 하고 줬다 그랬는데 여러분 툭이란 용어의 설정은 제가 어떤 설정을 정한 거예요? 시간이 매우 짧은 무시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썼지. 근데 이 툭이란 짧은 시간도 툭툭툭툭툭 누적을 시켜버리면 분명히 어느 일정량의 시간이 나타나겠지. 그지? 짧은 시간에도 여러 번을 반복하면. 그래서 F 툭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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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준 거예요. 그러니까 F 툭 이게 아니라 F 툭툭툭툭툭툭툭툭툭 이러고 준 거야. 그러니까 F 툭 이거예요. 결국 시간의 누적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툭 하나를 0.01초라는 짧은 시간을 했지만 이걸 F 툭툭툭툭툭 모두 몇 번 한 거예요? 9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툭을 모두 몇 번 한 거야? 10번. 그럼 몇 초가 되니? 0.1초가 되지. 0.01초보다는 분명히 0.1초는 긴 시간이잖아. 그렇다면은 요거 한 번에 0에서 1로 증가했으니까 속도 1의 변화를 보였으니까 결국 이것은 시간이 몇 배가 된 거예요? 10배가 된 거예요. 속도 변화량도 몇 배가 된 겁니까? 그렇죠. 10배가 된 거죠. 그래서 시간과 속도 변화가 힘을 가한 시간이 속도 변화하고 또 무슨 관계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럼 지금 이거 세 가지를 설정을 딱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합치자 이거야. 합쳐서 이거 보면서 자 F라는 것이 요거 속도 변화하고 비례했어. 그 다음 같은 힘을 줬을 때 첫 번째 얘기를 봐봐. 질량과 속도 변화가 반비례였어. 그 다음 모든 조건 똑같은 상황에서 시간의 누적량 즉 힘을 공급한 시간을 오래 힘을 작용하면 그만큼 그 시간에 어떻게 되는 거야?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을 작용한 시간을 길게 했을 때 모든 힘의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시간과 속도나 비례 이것도 포함되니까. 이때 힘을 가한 그 시간을 곱해서 힘의 모든 양을 얘기하는 거야 이쪽이. 바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공부했던 사람은 충격량이라 했었죠. 충격량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힘의 총량을 충격량 하는 거야. 바로 힘의 총량. 에브로 바로 힘의 총량. 힘의 총량을 격이 있게 세 글자로 뭐라는 거야? 충격량. 그렇죠. 또 어디 가서 충격량이 뭐니? 그럼 FTO. 그러지 말어. 충격량이 뭐니? 그럼 뭐예요? 자, 빨리 힘의 총량. 충격량의 뜻 정의는 힘의 총량이에요. 그걸 생각해봐. 힘의 양. 가한 모든 힘의 양. 그거를 충격량이라는 거야. 그 다음 충격이나 충격량이라 했죠. 이것이 같은 말로. 충격이란 말이나 힘이라는 말이나 충격력이라는 것이나 모두 똑같은 말이겠죠. 힘의 양을 뜻하는 겁니다. 힘의 양. 알았지? 이게 충격량이야. 자, 이렇게 일단 써놓고 봤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렇게 어떤 힘의 양, 즉 힘과 운동 간의 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운동 상태의 변화를 논하다 보니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물리량이 몇 개가 나타나 있다는 얘기야. 2개가 나타나 있지. 그죠? 운동 상태를 표현할 때 필요한 양이 2개가 있죠. 질량과 속도 이렇게 나타나지. 그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운동의 뭐다? 양이에요, 양. 운동의 양. 운동의 양. 이게 바로 운동 상태의 양이에요. 이 운동의 양에서 의자를 빼.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운동량이에요. 자, 빨리 운동량. 운동량의 뜻이 뭐라고요? 빨리 운동의 양. 지금 느낌이 그럴까? 운동량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그래놓고 운동의 양. 뭔가 밋밋한 느낌 들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운동량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왜? 늦게 배웠기 때문에. 운동량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이에요. 물체가 운동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물리량이 바로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이 뭐니? 운동의 양입니다. 좀 더 길게 해봐. 운동을 나타낼 때 필요한 물리량입니다. 조금만 더 운동을 나타낼 때 필요한 기본적인 물리량입니다. 조금만 더 없어요. 이게 운동의 양이에요. 운동량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왜 느낌이 운동량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이면서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늦게 배우니까 고1 때 배우기 시작하죠. 그냥 공부한 역사 짧아서 그래요. 사람이라는 건 익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게 아니죠. 우리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죠? 그죠? 왜? 익숙하지 못한 돌발 행동을 느꼈단 말이야. 근데, 표정이, 이 새끼 뭐하고 있나? 이러고 있잖아요. 익숙해지면 뭐든지 편한 거예요. 운동량 익숙하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10수년 동안 익숙하지 못한 거 이 자리에서 해결하려면 100번쯤을 읽어야 됩니다. 빨리 운동량, 에브러리 운동량, once more 운동량, one more time 운동량, repeat 운동량, again 운동량, 한 번 더 운동량, 한 번만 운동량. 그렇죠. 알겠죠? 운동량 뜻이 뭐라고요? 운동의 양.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물리부 장관을 시켜준다면 뭐 그런 건 없지만 교육 편지 받고 싶은 거 물리교육에서나 이거예요. 운동량. 운동량을 초등학교 3학년 과학 시작할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학생들한테 MV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어린이들 불러놓고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어린이들 운동할 때 필요한 양이 뭐예요? 운동량, 운동량, 노래 부르고 왼손 오른손 운동량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그러게 입에다 달아놓고 운동량이 기본적인 값이라고 익숙한 상태에서 이제 뭐 올라가다가 질량 배우고 속도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되면 너무나 편안한 물리량이란 말이야. 근데 느낌이 너무 짧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운동량, 기본적인 양일 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봐봐. 이런 힘의 총량이 결국은 뭐랑 관련다? 운동 상태의 변화. 즉 운동량의 변화랑 관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요식 같은 경우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근데 봐. 이 t를 갖다가 일로 이렇게 옮길게. 봐. 얘를 이렇게 옮길게. 그럼 뭐가 되니? F equal m 곱하기 자 시간분의 속도 변화가 뭔데요? 그렇죠. F equal m.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F equal m이나 이거나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2단원에서 배우고 소단원에서 이건 4단원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것처럼 구별이 되고 역학 내용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합쳐서 같이 문제를 냈다. 이거 통합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역학 자체가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내용을 이렇게 달리만 표현한 것뿐이다 이거죠. 이거나 이거나 같은 내용이에요. 왠지 모르게 이거는 편한데 이건 또 뭔가 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익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거죠. 이거는 편안하잖아. 익숙하지 못한 것은 두렵다 그랬지. 그지? 응, 경험했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또 봐. 이 시간을 이렇게 옮겨서 분모에 그냥 t를 놔둘게요. 응? 봐. t를 옮겨가지고 분모에 그대로 놔둘게요. 그러면 f equal 시간의 이제 양, 변화량을 얘기해보자, 이야. 그럼 위에는 뭐의 변화량이에요? 익숙하지 못해서 그래. 빨리 운동량. 에브러 운동량. 100번 읽어야 돼. 운동량. 다시. 뭐의 변화가 올라가야 돼, 여기에? 운동량의 변화를 쓰면 되겠죠? 운동량은, 여긴 좀 먼데, 운동량은 P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위에다 운동량의 변화를 딱 써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힘의 또 하나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즉, 힘은 운동량의 변화율이에요. 힘의 정의는 운동량 변화율이야. 빨리 운동량 변화율. 에브리바디 오면 다 이렇게 올려요. 운동량 변화율. 역시 이것도 새로운 식이니? 새로운 내용이니 이게? 절대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다. 근데 아주 나쁜 게 뭐냐면 이런 거 딱 쓰기 시작하면 이제 심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왜 심화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 다음에 생소하게 보니까 뭔가 어려움을 느끼는 거지 사실은 운동량은 기본 그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요거 자체가. 오케이? 자, 아까 얘기했죠. 힘이란 것은 뭐의 변화를 주는 걸 알았어요. 힘이란 뭐의 변화를 주는 거야? 속도의 변화를 주는 걸 알았죠? 근데 거기다 질량 곱하는 거. 결국 운동량이 변하는 거죠. 힘이란 운동량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질량이 이제 쉽게 변할 리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힘이란 정의가 뭐야? 운동량 변화율. 이게 가장 여러분들 상위 아주 제일 중요한 그 다음 또 뭐랄까 좀 위치하지만 럭셔리한 힘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힘이란 질량파의 가속도 그런 정의가 좀 이상하지 않냐?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이상하잖아. 힘의 올바른 정의는 바로 이거야. 운동량 변화율. 알겠어요? 운동 상태의 변화 주는 게 뭐라 했어 아까? 힘이라 그랬지? 운동 상태 밑줄 쫙 긋고 동의가 뭐냐? 운동량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건 봅니다 그러면. 야, 이거 무슨 운동을 할까 이 물체는?
시간에 따라 운동량이 일정하게 변한대요. 이게 아직 운동량 정말 익숙 못해서 그런다. 바로 운동량. 힘이란 운동량 변화라 그랬지. 근데 운동량 변화니까 힘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운동량이 변화가 일정한 변화율을 보이죠. 그럼 가해진 힘이 어떻다는 거야? 일정하다. 가속도 어떻다는 거야? 일정하다. 무슨 운동이야? 흔하게 보던. 등가속도 운동 그거란 말이야. 또 여기다 그냥 맞춰봐요. x분의 y, x분의 y. 그래, 요 기울기 바로 뭐가 되는 것이야? t분의 요거 시간분의 운동 변화 뭐가 되니 이거? 힘이 되는 거죠. 요거대로 보더라도 기울기 일정하다, 힘 일정하다. 그래, 가속도 일정하다. 등가속도는 되겠죠. 좀 더 본다면 자, 운동량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함수 같지만 이거 나누기 질량 이퀄. 그럼 무슨 그래프가 되겠어요? MV를 M으로 나누니까 요거만 남잖아. VT 그래프가 되겠죠? 응? 그냥 이거지 뭐. 이거 무슨 운동이야? 등 가속도 운동. 이거는 누구나 잘 알잖아. VT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예요? 가속도지. 힘 나누기 질량은 가속도. A는 M분의 F.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것이 최근에 2, 3년간에 모의고사나 교육청에서 이 그래프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힘의 올바른 정의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신경향이라 그래요. 무슨 신경향이야? 1000년 된 거를. 응? 1000년 아니다. 뉴턴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실 때 자꾸 이런 걸 심하나 생각하지 말고 내용이 연결을 미리미리 공부가 돼 있어야 이런 부분 나와서 와, 또 새 거 나왔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하게 되는 거라고요. 미리미리 통합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야. 자, 주목, 눈까지 집중.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힘을 빠삭 받았어요. 얘는 속도 변해 안 변해요? 움직일 때 힘을 받으면 속도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어떤 물체 움직입니다. 힘을 받았어요. 얘 운동량 변해 안 변해? 자, 지금 두 가지 물음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느낌을 생각해봐. 속도 어떻게 돼요? 변해요. 바로 튀어나왔어. 운동량 어떻게 돼요? 안 튀어나와요. 익숙하지 못해서 그래. 100번 읽어야지. 하나, 운동량.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빠시 힘 받았어요. 얘 속도 변해 안 변해요? 어떤 물체 움직이는데 힘을 빠시 받았어. 얘 운동량 변해 안 변해? 변하죠. 이건 당근 세트록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란 말이야. 알겠니? 자꾸 입에 다루는 거. 운동량. 다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어떤 물체가 움직입니다. 힘을 받았어요. 얘 운동량 변해 안 변해? 변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나와야지. 내추럴하게 나오지 않으면 뇌출혈 걸립니다. 물리하면서. 미안하다. 자,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 표정 중에. 자,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이것은 모두 같은 내용이었다라는 거다. 괜히 이런 거 보고서 호들갑 떨지 말아라 이거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한 거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떤 물체 움직입니다. 빠져 힘 받았어요. 운동 어떻게 된다고요? 변한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움직이는데 아무런 힘을 받잖아. 알짬이 없어요. 힘을 전혀 받질 않아요. 외부에서. 그럼 운동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당연히 안 변하죠.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충돌할 때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게 있죠. 외우는 게. 외력이 없을 때 충돌 전의 운동량 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전과 후의 합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운동량 보존이라는 말 자체가 힘의 원리야. 왜? 힘이 작용하면 운동량 변한다 그랬잖아. 첫 번째 얘기했을 때 힘이랑 속도의 변화가 관련된다. 그 얘기가 힘이랑 결국 운동량 변화랑 관련된다는 뜻이야. 근데 힘이 안 좋아져. 알짜임 없어. 운동량 안 변하겠지. 그게 운동량 보존인 것이야. 그래서 운동량 보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바로 외력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외력이 없을 때란 말. 그래서 써놓으세요. 어디다 써놔? 운동량 보존이란 말은 외력이 없을 때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운동량 보존은 외력이 없을 때 당연히 보존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 힘의 원리일 뿐이야. 이제 하나의 물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 두 물체가 움직여. 두 물체 움직여서 뭐 부딪혀. 혹은 뭐 서로 뭐 찍고 뭐 이걸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이 두 물체를 부딪히고 뭐 어떻게든 간에 뭐 분열이 되고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봐요. 두 물체를. 그럼 이 하나의 덩어리에 대해서 두 물체에서 한 덩어리를 봤을 때 외부에서 힘이 들어오질 않아. 그럼 이 한 덩어리의 운동량 변동이 있어 없어? 변동 없죠. 이 안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한 덩어리의 운동량 변동이 있을 리가 없죠. 외력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럼 요거 운동량 그대로인데 만약 얘가 커져.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 그래야 변동이 없는 거니까 한 덩어리가.
만약 얘가 작아져. 얘 어떻게 돼야 돼? 커져. 그래야 외력이 없을 때 운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영의 척수가 하여튼 10수년간 밀어대요. 도대체 왜 그렇게 그다지도 밀어댔는가? 자, 영의 척수 밉니다. 그럼 내가 척수가 얘가 0이야. 밀었어요. 그럼 나는 영희한테 분명히 힘 받았죠? 나 운동에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죠, 당연히. 외력으로서 받은 거야, 내 입장에서는. 이번엔 영희 입장에서. 얘는 나 주님이 외력이야. 밀었어요. 그럼 얘가 난 힘이 있으니까 이 영희는 운동에 변해야 안 변해요? 당연히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희와 철수의 이 상황을 이걸 한 덩어리로 보자 이거야. 한 덩어리로 봐. 이제 밀려 딱 폼 잡고 있어요. 둘 다 정리했습니다. 둘 다 운동량 얼마예요? 제로죠. 우리 둘의 한 덩어리의 운동량 얼마예요? 제로죠. 외부에서 아무런 힘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한 덩어리의 운동량은 항상 얼마가 돼 있어야 돼? 제로가 돼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 밀었어요. 그럼 난 제로에서 운동량 생겼어. 힘 받았으니까 나는 플러스 운동량을 하자. 얘는 부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운동량. 결국 합치면 한 덩어리는 얼마란 얘기야? 제로란 얘기죠. 그게 운동 보존이야. 자, 미는데 내가 3kg고 영희가 6kg야. 그러면 내가 3kg짜리 딱 밀었는데 서로 이제 3kg, 6kg 밀었는데 내가 속도 2가 됐어. 그럼 난 제로에서 운동량이 얼마가 된 거야? 질량과 속도의 곱이 되니까 6이 된 거죠. 플러스 6이 된 거야, 운동량이. 제로에서 운동의 변화가 플러스 6이야. 그럼 얘는 무슨 6이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이 돼야 됐죠. 근데 얘는 6kg이야. 그럼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되는 거죠. 질량과 속도랑 무슨 관계가 나타났어? 반비례가 나타났죠. 질량이 1대 2다 보니까 속도 변화가 2대 1이 되었죠.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야? 한 덩어리로 보았을 때 둘의 운동 합은 처음처럼 그대로 뭐가 돼 있어야 되니까? 제로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운동 보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에 얘기했는데, 그 다음, 이제 운동이 뭔지 알았죠? 운동의 뜻이 뭐라고요? 운동의 뜻이 뭐라고요? 운동의 양이다. 가장 기본인 물리량이다. 의심을 하지 말아라. 너무 고차원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가장 평이하면서도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운동 에너지를 얘기해 볼게요. 자, 이 EK 이렇게 이제 기호로 쓰는 운동 에너지란 무엇인가? 자, 여기에 물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분필이 있어요. 분필을 놔두고서 제가 떨어뜨렸어요. 소리 났지? 떨어뜨렸어. 아무런 변동이 없죠? 근데 이거 떨어뜨려요. 산산 박살이 나죠. 자, 그래서 조합만 되면 돼요. 자, 그래 보세요. 그럼 봐. 지금 아까 이렇게 떨어질 때는 활동한 정도가 없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니까는 활동한 정도가 굉장하죠. 그럼 이 물체는 뭔가 가지고서 외부에 활동한 정도가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외부에 활동한 정도를 이 물체는 여기에 뭘 해주었다고 하는 거냐? 뭘 해주었다고 하는 거냐? 활동한 정도를 3, 2, 그렇죠. 1 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다시. 이 물체는 이 분필을 뽀개면서 외부에 뭘 해주었다? 3, 2? 그렇죠. 1 해준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케이스에서 활동한 정도가 다르죠. 한 일량이 다르죠. 그럼 분명히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달랐다는 거 아니야. 그 외부에 일을 해주기 위해서 그 가지고 있던 양을 뭐라고 할 것인가 또 고민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과학자들이. 또 봐. 내가 이제 뛰어가는데요. 피디님 잘해주셔야 돼요. 뛰어가는데. 자, 내가 뛰어갑니다. 잘 봐. 가다가. 그게 할 줄 알았죠? 잡아요. 다시. 갑니다. 가다가 끼 거섰어요. 지금 속도가 줄었죠? 무슨 력 때문에? 마찰력 때문에 바다에서 뭐 발생했어요? 8, 9? 그렇죠. 열 발생했죠. 굉장히 통찰력이네요. 그럼 나는 외보다 뭘 해줬나요? 3, 2? 1. 그렇죠. 1 해줬죠. 열렸습니다. 자, 바다에 뭐 발생했어? 8, 9? 그렇죠. 나는 외부에 뭘 해줬어? 3, 2? 1. 그렇죠. 그럼 나는 외부에다 뭔가 일을 해줬는데 그럼 내가 뭔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외부에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을 뭐라고 한 것이냐. 이거를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즉 운동의 뜻은 거기 써 있잖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운동 에너지라 한다 이거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럼 일은 뭐냐? 힘 곱하기 거리. 그건 다분히 수학적이고 써놓으세요. 활동한 정도. 활동한 정도. 다시 한번 얘기해. 운동 에너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니야, 이건 이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고, 여기 써있잖아. 발음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Everybody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운동이 뭐냐 그러면은 2분의 MV 제곱가 안 튀어나오는 게 우리 고등학교 현실이에요. 그죠? 운동이 뭐니 그럼? 2분의 MV 제곱. 이거란 말이야. 그건 뜻이 아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운동 에너지라 하는 것이며, 자, 또, 내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만 있다고 외부에 일하는 거 아니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외부에 일을 하는 거야? 소모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가지고 있는 값이 줄어들겠지. 그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외부보다 뭘 하게 되는 거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외부로 한 일이 될 것이란 말이야. 거꾸로 외부에서 일을 받으면, 이제 그런 경우 나중에 나오니까, 외부에서 일을 받았어. 못 받았네요. 다시. 외부에서 일을 받았어. 그럼 나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이야? 증가하는 것이지. 바로 이 증가량이 받은 일의 양이야. 또 내가 외부에 일을 했어. 그럼 이 한 일의 양은 얼만큼? 운동 에너지의 무슨 양? 감소량만큼 외부에 일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 구조를 이용해서 표현해보자. 이거 집약된 표현으로.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다. 이러면 되는데. 운동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의? 그렇지. 변화량이다. 이게 바로 그 중요한 일 에너지 정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일 에너지 정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학 단원에서 어느 소단이 제일 어렵냐? 꼭 이제 한 몇 개월 지나면요. 일과 에너지가 어렵다 그래요. 그 일과 에너지 단원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거 없어. 일 에너지 정리를 활용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게 가장 그 내용의 전반입니다. 생각해봐. 일과 에너지. 내용이 뭐가 있냐? 1은 힘 곱하기 거리. 인류는 시간분의 1. 위치 에너지 MGH. 운동 에너지 2분의 MV 제곱. 역할의 보존 둘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그럼 뭐가 있니?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맥을 이루는 중요한 핵심도가 바로 이거란 말이야. 자, 바로 1 에너지 정리.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 요거를 여러분들 이제 하면서 2단원의 어떤 기출문제라든가 문제 풀면서 나오고 또 4단 하면서 나오고 결국 이제 하면서 익숙하게끔 자꾸 사용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그 다음. 운동 에너지가 왜 2분의 1 MV 제곱이냐 이거죠. 응? 이거를 이제 유도를 해보자 이게. 얘기했지만 유도라는 말을 수학적 전개에 대한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2분의 MV 제곱이라고 이렇게 집약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요 원리입니다. 요 원리.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76쪽을 봐봐. 76쪽을 보시면 왼쪽 페이지에 76쪽 알아두자 칸이라고 있죠? 76쪽에 다시 돌아갈 거니까 딱 소문을 딱 받쳐놓고 보기만 합니다. 뭐 쓸 것도 없어요. 유도하고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림이 뭡니까? 어떤 m이라는 요 물체가 속도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다 끽 하고 이제 정지한 거예요. 속도가 제로가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요게 만들어진다는 건데 수학적 전개 유도가 아니라는 거야, 중심은. 얘가 끽 하면서 바다에서 뭐 발생하겠어요? 열 발생하겠죠. 이때 얘는 외부에다 뭘 해줬어요? 3, 2? 1 해줬죠. 그 1의 양이 얼만큼인가? 숫자 대신에 기호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 이게. 공부 임의가 된 것은 바로 요 외부에 일을 한 것은, 한 일의 양은 자신의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이 되겠죠. 그죠? 이제 중간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1은 뭐와 뭘 곱이죠? 힘과 거리 곱.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이때에 힘, 괄호, S, 괄호.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가속도와 거리 S에 대해서 표현을 바꿔주기만 하자 이거죠. 일단 F 이퀄 뭐지? MA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찰력이죠. F가. 마찰력이 F의 정체지. 그럼 마찰력은 운동과 지금 운동 마찰력은 운동방과 반대죠. 맞죠? 오른쪽 운동하다 끼 운동 마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제 거기에 써줬다 이거죠. 결국은 마이너스 MA가 됩니다. 됐어요? F 이퀄 MA 모르는 사람 없죠? 그 다음 이거 힘을 일자에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운동을 할까요?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마찰의 힘을 일자가 받아서 얘가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해요. V0에서 정지하고 딱 씁니다. 등가속도. 이때 등가속 운동 세 가지는 어차피 수업 진행하면서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저절로 나옵니다. 그것도 등가속 운동 공식 세 가지도 수학적 유도가 아니에요. 그래프에서 딱 보는 겁니다. 그냥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절하게 되니까 이제 그때 보기라고. 이때 요 가속도 거리 S 이 관계가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조금만 참아. 바로 나오니까. 여기서 봐. 지금 거리 S에 대해 지금 집어넣겠다는 거지. 자, 이걸 풀어 집어넣는데 나중 속도가 제로니까 지울 수 있지 않니? 응? 그러면 S는 뭐가 돼? 여기 뭐가 들어가? 너무 좁다. 여기다 쓸게. S는 뭐가 돼? 마이너스 2A분의 V0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자, 분명히 얘는 지금 우리는 뭘 알고자 하냐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이거냐? 이걸 보겠다는 거잖아. 분명히 얘는 처음에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 내가 파랗게 이렇게 지금 동그랗게 치고 있는 뭔가 가지고 있는 양을 얘기를 해. 지금 이걸 과학자들 뭘로 정의한다 그랬니?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했다 그랬잖아. 이런 능력을. 이제 능력이 소모가 되면서 제로가 되면서 감소하면서 한 일량이 이거다라고 좀 쫓아가는 거 아니니?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봐라. 둘이 야 일단 A 보이네. 이거 지워봐. 뭐 마이너스도 뭐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럼 어떻게 남아 이제? 읽어봐요. 2분의 1 mv0 제곱이 남죠. 그 값이 감소했다는 거지. 2분의 1 mv0 제곱이라는 양이 제로가 되어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다? 이것이 바로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 알게 된단 말이야. 지금까지 맹목적이에요. 그냥 2분의 mv 제곱입니다. 이게 사실 중3 때부터 외운 거예요. 아무 뜻도 없이. 운동 에너지 그냥 2분의 mv 제곱이야. 아무 뜻 없이. 하지만 분명히 이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고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야. 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개념이 바로 이거의 유도 과정이야. 이 개념이. 이 레너 정리가. 그 다음 결국 또 문제가 구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을 가지고 문제 구성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어떤 이런 설정들을 준단 말이야. 이런 설정을. 알겠어요? 그래서 일은 얼마 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운동의 감소량을 찾아내는 것이고 이런 과정이다라는 것. 알았지? 됐는데 이제 원칙 돌아와. 이제 요 정도 딱 하면요. 공부가 된 상태에서 뭔가 이제 묻고 싶은 게 꼭 나타나요. 선생님, 왜 이 대항이 운동의 변화량만 되나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얘기해봐요. 뭘 얘기하고 싶어 지금? 왜 이것만 얘기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얘기하고 싶은 에너지가 있을 거야. 어? 이게 크게 해봐. 뭐? 응? 뭐 얘기하고 싶어 지금? 응? 위치 에너지 얘기하고 싶지? 그죠? 질문 꼭 와요. 질문 게시판 보면요. 많이 들어옵니다. 수업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수업 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런 경우에 이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위치의 변화가 들어있는데 그 위치의 변화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 설명이 이제 다 되는데 그거 다 하면 첫 시간에 머리 탑니다. 그래서 끝까지는 안 하고 일단 제가 중간까지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 안심하세요. 하다가 다 나오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위치 변화라는 얘기가 뭐냐면 봐봐. 생각 연습 익숙해져야 돼. 여기 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공장 마찰 무시할 거예요. 운동이 작아집니다. 공부 안 봐요면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면 외부로 뭘 해야 돼? 3, 2, 1. 근데 공기장 마찰 무시했잖아. 마찰열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의 경우가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분명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어떤 다른 일로 전환되지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도대체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거야. 그 감소량 어디 갔느냐. 그래서 위치란 말하고 싶어서 참으세요. 일단 위치 에너지의 번역 단계에서도 또 하나의 좀 우리가 어려운 점이 생긴 거예요. 일단 올라가는데 위치 에너지가 분명히 1로 전환된 것을 하는데 줄어들고 있어. 도대체 어디 갔느냐. 감소량 어디 갔느냐. 운동 감소량이. 그것이 궁금한 거야. 그것이 알고 싶어 추정해 싶은 걸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PD 추적까지 가요. 최고점 딱 보니까 여기 속도 얼마죠? 제로죠. 운동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어디 갔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볼 거예요. 떨어지네 이제. 속도 다시 어떻게 돼? 빨라지고 있지? 야 속도 증가하네. 그럼 운동 에너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증가하지. 하여튼 희한한 거야. 하물며 처음 위치왔을 때는 출발할 때 운동의 값과 어때? 같은 거야. 어라? 이거 어떤 상황이니? 운동에너지가 올라가면서 다른 일로 전환된 것은 아니고 뭔가로 모습을 감춘 거죠.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최고점에서는 운동의 제로입니다. 몽땅 모습을 숨겨놓은 겁니다. 저장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떨을 때 다시 어떻게 돼? 끄집어 내오죠. 그죠? 저장량은 작아지겠죠. 이때 이렇게 운동에너지가 이런 연직 상황에서의 상황을 얘기할 때 운동에너지가 모습이 감춰져 있는 요 값을 뭐라 하는 거냐? 숨겨놓은, 저장되어 있는, 혹은 뭐 잠재적인, 잠정적인, 뭐 이런 뜻. 여러분 영어 잘하잖아. 영단어 중에 뭔가요? 잠재적인, 숨어있는, 포텐셜. 아는데 맞아요. 왜 이렇게 비굴하게 막 확실하지 않다고. 자, 빨리 포텐셜. 포텐셜의 뜻이 그런 뜻이잖아. 바로 포텐셜 에너지랑 하는 것이야. 이 포텐셜 에너지를 기호로 우리가 어떻게 쏘았었느냐?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일명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어? 위치 에너지 불렀죠? 근데 왜 처음엔 잠깐 참으라는 거냐면 우리는 사실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저장 에너지가 좀 더 정확한 뜻이 될 수 있겠죠. 포텐셜 에너지니까 포텐셜의 영단에 충실한다면 저장 에너지야. 빨리 저장 에너지. 그런데 여기보다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저장량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겠죠? 그걸 얘기해가지고 위치 에너지란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저장이 됐고 더 올라가면 더 많은 양이 저장이 되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말이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처음에 저장 에너지란 말을 좀 생각하자 이거야. 바로 저장 에너지. 에브로 저장 에너지. 그러면 지금 이런 관계를 어떤 힘이 만들었느냐?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외부로 일로 전환은 절대 안 되면서 모습만 감췄다가 다시 끄집어내오고 이런 역할을 어떤 힘이 이런 짓거리를 했느냐 이거죠. 어떤 힘이 이런 일을 했어요? 어떤 힘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중력이 이런 일을 했죠. 즉 중력이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중력이란 운동 에너지를 감소는 시키거나 증가를 시킬 줄은 알지만 다른 일로 전환시키지는 않아요. 알겠죠? 이게 중력의 특성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힘들을 분류해서 뭐라고 쓰는 거냐면 보존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팔로잉 보존력. 아마 이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이 있겠지만 분명히 보존력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개혁 교과서 중요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하나가 좀 부족한 게요. 보존력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안 해요. 그래놓고 역학에너지 보존인이 이런 말을 그냥 외우게 하는 그런 방식이 돼 있었단 말이야. 분명히 보존이라는 용어는 저거 좀 심하스러운 단어라고 생각하지 말라 얘기야. 보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 내용 단원, 올 일관의 단원이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보존은 또 익숙해져야 돼요. 빨리 보존력. 보존력. 에브리바디 보존력. 그러면 보존력은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말로만 할 테니까 어차피 일관의 단어 나오면 다 나오니까 다 있어요. 쓰지는 마. 듣기만 해. 들으면서 아까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봐. 보존력이란 처음 위치로 돌아왔을 때 한 일의 양이 제로인 힘. 맞지? 응? 한 번 더 얘기할게. 쓰지 마. 보존력이란 처음 위치로 돌아왔을 때 한 일의 양이 얼마의 힘? 제로인 힘. 그렇지. 이게 보존력의 뜻이에요. 그럼 보존력이 아닌 건 뭐라고 하느냐? 그런 건 당연히 뭐라고 했어요? 비보존력이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마찰력이에요. 자, 마찰을 볼까? 처음 위치로 돌아왔을 때 얘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봅니다. 자, 이거 처음 위치였어. 잘 봐. 쓱, 쓱. 무슨力이야? 마찰력이다. 쓱, 쓱. 이 마찰력은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처음 위치 왔을 때. 안 했어요? 이 친구 여기 봐봐. 봐봐. 했는지 안 봐봐. 쓱, 쓱. 처음 위치 왔죠? 내가 확인시켜 줄게요. 아, 뜨거. 뭐 발생했어요? 8, 9? 뭘로 전환됐어요? 3, 2? 그러니까 이것은 보존력이 아니죠. 중력은 분명히 어떤 일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모습만 감췄다 끄집어오는 이 관계를 하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일단 지금 보존 중에 무슨 열 공부했습니까? 지금 현재? 중력 얘기했죠? 하나가 더 있어요. 물리한수 공방이 하나가 더 있다. 탄성체. 자, 생각해. 생각을 담어. 용철이 있습니다. 이만한 용철의 길이야. 응? 그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당겼어. 나는 여기다 뭘 해주었니?
3, 2, 1 해줬어요. 그럼 공부한 바에 의한다면 분명 운동에너지가 증가돼 있어야 되지? 야, 속도 있냐? 잡아당기고 있었잖아. 속도 있어? 운동의 증가가 보이냐? 그럼 다 어디 간 거니? 없어. 운동의 증가량 없어요. 다 어디 간 거야? 또 숨겨놓은 거지. 숨겨놓은 거란 말이야. 무슨 에너지라 그래, 그래서? 저장 에너지. 빨리 저장 에너지. 지금 저장해 놓은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로서 저장해 놓은 거야. 알겠죠? 내가 일해줘서 일단 저장해 놓은 겁니다. 이제 봐. 원래 길은 여기였어. 놉니다. 뿅 돌아가. 속도 어떻게 돼? 빨라지죠? 이게 원래 위치야. 속도 빨라집니다. 운동의 지 어떻게 되니? 운동이 증가하죠? 왜냐면 이제 여기 잡아당겼다 놓으니까 운동이 증가합니다. 그럼 도대체 운동의 증가량은 어디서 온 거였어? 아까 저장량에서 끄집어 오는 거지. 그럼 그 값은 감소하겠지. 계속 가면 속도 빨라지겠죠? 운동이 계속 증가합니다. 저장량은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그 합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이럴 때 역할의 보조란 말을 쓰는 것이야. 그러다 원위치를 싹 지나칠 때 최고 속도라고 하죠. 운동의 최대죠. 그럼 저장량은 있어 없어? 없지. 오케이. 다시 이제 압축의 상태로 되겠네 이제. 대신 압축되고 있습니다. 속도 빨라져 느려져요? 느려지죠. 운동이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죠. 그럼 다 어디 가고 있어 또? 저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압축의 최대가 됐어. 이제 순간 정지했다 이제 돌아올 거야. 최대 압축이야. 이때 속도 없으니까 운동이 이제 없지. 다 어디 간 거니? 다 저장한 거야. 다시 돌아와. 운동이 증가해. 저장 에너지 감소해. 계속 이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죠. 하지만 다른 일로 전환되는 건 아니지. 이러한 완전 무결한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던 요 놈이 바로 어떤 역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탄성력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또 하나의 보존력이 바로 뭐냐면 또 하나가 탄성력이랍니다. 그래서 원래 보존력은 4개가 있어요. 중력, 탄성력까지만 하는 게 물리원이야. 여기 물리투에서 손 들어봐요. 이제 2개가 더 나옵니다. 만유인력, 전기력.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가 아니니까 이걸 하지 말고 중력과 탄성력이라는 게 바로 이 보존력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됐나요? 그럼 아까 봐봐. 이제 이미 나왔잖아. 야, 운동에너지 증가하면은 그 말의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감소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운동에너지가 감소하면 위치 에너지는 그 말이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때의 요 일 에너지 정리해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그대로 연결이 될 건데 이때 이제 이거 딱 포함만 두세요. 지금 다 하면 머리 타니까 이게 보존력에 대한 일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말이 위치 증가냐 감소 이 말이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로 요 값이 바로 보존력에 대해서 이 아래쯤 딱 써주면서 보존력에 대한 일을 운운할 때 요 A가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자체가 완벽한 이제 딱 뭐가 돼버려? 위치 증가면 운동 감소, 위치 감소, 운동 증가. 그러면서 이 역학 에너지 보존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로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걸 일 에너지 정리라 그래요. 알겠지? 이제 그때 가서 또 할 거고 이렇게 미리미리 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 왜? 여러분들이 1관 어렵다 하는데 이제 앞으로 2단원 하다가 이 얘기 나오고요. 4단원 하다가 이 얘기 나옵니다. 그럼 이제 5단원 들어갈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 머릿속에 자리 잡힐 수 있다는 거야. 좀 더 얘기를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오케이? 짝그자 생각하는 연습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량과 운동의 구분을 드렸는데, 운동량의 뜻이 뭐라고요? 운동의 양, 운동 에너지 뜻이 뭐라고요? 일하수 능력량, 일하수 능력, 이걸 얘기하겠죠. 오케이? 이거 절대 뭐 복잡한 그런 비교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알았죠?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래도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방법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방법 없어. 이건 돈이라 생각해. 돈이야, 돈. 운동 에너지는 살 수 있다야. 능력, 구매 능력이야. 야, 누구 1,000원짜리 줘봐. 안 가져왔네. 1,000원짜리 뭐 하나 보여줄게. 1,000원짜리에서. 여러분들 이 운동량 기본값이라 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능력이라 했어요. 여기 1,000원 있어요. 이거 뭐예요? 돈이죠? 그게 돈입니다. 돈이야. 그런데 얘를 딱 찢어버려. 이 황당한 표정. 얘는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있어. 지금 내가 왜 저걸 꺼내줬을까, 쟤한테. 믿을 놈이 따로 있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 지금. 야, 이거 이제 찢어버렸어요. 이제 돈이 아니야, 이거. 아니지. 그치? 가져.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너 돈 아니라며! 돈 아니라며! 돈 아닌데 손을 왜 덥석 왜 내밀어? 너 손을 아닌 쓰레기를 왜 받아? 돈 아니라며! 돈이 아니야, 이거. 찢어도 돈이죠? 이 친구한테 미안한 건 좀 찢어도 돈입니다. 자, 이거 받아놓고.
얘가 지금 이거라도 건지는 거 아니야? 지금 500원이라도. 어? 이거 들고 은행 가봐. 500원 줘요. 돈의 가치 남아있는 겁니다. 돈의 가치 남아있는 거예요. 기본값이에요. 이제 이걸 들고 가게 가가지고 아줌마 해봐. 뭐 주세요. 욕만 직사라 동쳐. 살 수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능력은 없는 겁니다. 즉, 이거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찢어도 돈이에요.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살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어떤 적절한 조합이 이루어져야 능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이걸 활용해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질량 가서 어딨어? 질량 속도. 기본값이야, 물리량이야. 질량 속도. 그것만 가지고는 일 못해요. 적절한 조합에 의해서 뭐가 된다? 아까 봤잖아. 2분의 mv 제곱이라는 조합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돈은 찢어도 돈입니다. 살 수 있다는 건 능력거리고요. 그래서 둘을 구분하십니다. 알겠죠? 자꾸 헷갈린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자, 그래서 지금 운동과 운동해줬는데 집에서 호치기에서 다 박어. 오늘 재수 공부터 날이야.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5조 문제가 있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할 테니까 다음 주 보기로 하고. 그래서 다음 주는 요 설명을 하고요. 바로 뒤에 이제 내용들 다 들어가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만약 문제를 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여력 있으신 분들은 12쪽부터 한 20쪽 정도까지 12쪽부터 20쪽 정도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이제 진도와 나방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반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요 앞에 내용을 좀 모아서 얘기한 거니까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풀 수 있는 사람 풀어오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거 간단한 거 아니지? 들었어도 그 중요도를 느낄 겁니다. 반드시 어떤 복습을 하고 집에 가서 백지 복습하세요. 집에 가서 동생 불러놓고 한번 설명해봐. 느낌이 달라집니다. 적절한 예도 섞어가면서 수고했어요. 인터넷도 수고하셨고 피디님도 고생하셨고요.